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결혼식장. 한유진에게 생애 가장 찬란해야 할 순간,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순수함을 돋보이게 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곧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다. 김수환의 입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진실이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유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료했고 그 잔인함은 한유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부케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웨딩드레스는 구겨졌고 그녀의 몸은 실 끊어진 인형처럼 주저앉았다. 하객들 사이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식장을 맴돌았지만 김수환은 이미 등을 돌린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망설임 없이 복수 완수에 대한 싸늘한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한유진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갔다. 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순수했던 사랑은 잿더미가 되었고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김수환은 웨딩홀을 나서자마자 차에 올랐다. 뒤에서 들려오는 한유진의 흐느낌과 하객들의 혼란스러운 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2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한씨 가문에 대한 복수. 그 서곡은 성공적으로 연주되었다. 차창밖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다. 엔진 소리가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는 듯 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스며들었다. 이건 당연한 결과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유진의 눈물과 절규가 귓가에 맴돌며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수환을 김 회장이 맞이했다. 김 회장의 눈에는 20년간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해소된 듯한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수환의 손을 꽉 잡았다. 수환아, 잘했다. 내 아들의 복수를 내가 해냈구나. 김 회장의 음성은 떨렸지만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수환은 회장의 눈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은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수환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유진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해맑은 미소,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속였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한편 한유진은 정신적 충격과 탈진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며칠 밤낮을 혼수 상태로 보냈다. 의식은 없었지만 뇌리에는 김수환의 차가운 목소리와 잔인한 눈빛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가족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 한태수 회장은 김 회장에게 전화해 격렬히 항의했다. 김 회장, 이게 무슨 짓이오? 감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다니. 우리 한씨 가문을 모욕하다니. 한태수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김 회장은 싸늘하게 응수했다. 능멸. 20년 전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당신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한태수. 당신들이 겪을 고통은 내가 겪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전화는 끊겼고 두 가문 사이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한태수 회장은 복수를 다짐했다. 언론은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재벌가 결혼식 파국, 20년 묵은 악연의 재림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한유진은 대중의 동정을 받았지만 동시에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낙인 찍혔다. 의식을 되찾은 한유진은 텅 빈 눈으로 병실 천장을 응시했다. 마음속에는 김수환에 대한 증오,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괴감이 뒤섞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한떨기 백합이 아니었다. 순수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이 자리 잡았다. 눈빛은 더 이상 맑고 투명하지 않았다. 깊은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한유진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아팠다. 한태수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 김수환이라는 놈, 그리고 김 회장,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한유진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김수환을 이해하고 싶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김수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며칠 후 한유진은 퇴원하자마자 김수환의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김수환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수를 마친 그는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김수환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애써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수환,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왜 그랬냐니? 내가 말했잖아. 복수라고. 우리 가문이 당신네 가문에게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김수환은 애써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고 있었다. 복수? 그래, 당신 아버지의 복수. 하지만 나한테는 왜 그랬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어. 내 눈을 보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아주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연기였다고. 한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김수환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물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뇌리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달콤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사랑? 그런 감정은 사치야. 나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복수였어. 당신은 그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그의 말은 잔인했다. 그러나 한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의 입술은 차가운 말을 내뱉고 있었지만 눈빛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거짓말. 당신 눈은 거짓말을 못해. 당신도 나한테 흔들렸잖아. 내가 아니라고 해도 당신도 나한테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잖아.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손길에서 나는 진심을 느꼈단 말이야. 한유진의 외침은 김수환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그녀를 속이면서도 그녀의 순수함과 밝은 미소에 흔들렸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때로는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의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철저히 외면했다. 복수라는 굳건한 목표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방해가 될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눌러야만 했다.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김수환은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단호함을 유지했다. 한유진은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가 완전히 얼어붙은 존재는 아니라는 작은 증거였다. 당신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삶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거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복수를 이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을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김수환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김수환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한유진의 말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복수는 그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만을 남겼다.
이겼다. 그의 승리는 씁쓸한 패배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한유진은 달라졌다.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김수환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빛났다. 김수환에게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임을 깨달았다.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하여 회사의 모든 부서를 돌며 업무를 익혔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의 열정과 능력은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김수환은 복수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복수를 마친 것에 만족했지만 수환은 아니었다. 한유진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원망했고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복수는 그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만을 남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술로 밤을 지새우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브를 하며 공허함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김 회장은 수환에게 한씨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라고 압박했다. 한씨 가문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수환은 망설였다. 더 이상 복수에 대한 열망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한유진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유진의 순수함을 짓밟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자신이 한유진에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뒤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김수환은 한유진이 일하는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를 우연히 마주친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나약함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김수환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진한 한유진이 아니었다. 유진아, 할 말이 있어. 중요한 할 말이. 할 말 없어. 당신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를 지나치려 했다. 김수환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눈빛에는 후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내 사랑, 내 믿음, 내 행복 전부. 내 삶은 당신 때문에 산산조각 났어. 당신은 그저 나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복수가 끝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당신의 눈물이 나를 괴롭혀. 나는 당신을 이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당신을. 김수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후회와 고통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당신과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로비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수환과 유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수환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감히 원수 집안의 딸과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씨, 가문의 딸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니 내가 제정신이냐? 김 회장의 고함에 한유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김수환은 김 회장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도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불행만 가져올 뿐이에요.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을 용서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줘야 해. 김 회장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아버지의 죽음 정말 한씨 가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복수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김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깃들었다. 그는 손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한태수 회장도 나타났다. 그는 김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 회장,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내 놈의 손자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아직 부족하냐? 두 노인은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김수환과 한유진은 그들을 말리려 애썼다. 20년 묵은 증오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두 노인의 얼굴은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한태수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숨을 헐떡였다. 심장마비였다. 혼란 속에서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한태수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한유진은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며 오열했다. 한유진은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김수환은 그녀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한태수 회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병실에서 한태수 회장은 김 회장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다. 김 회장, 이쯤에서 우리 악연을 끊읍시다. 내 딸은 당신 손자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나도 죽을 뻔했어.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만들지 맙시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여기서 끝냅시다. 김 회장은 한태수 회장의 얼굴을 보았다. 20년 동안 증오해왔던 얼굴. 그러나 그 안에는 지치고 병든 노인의 모습만이 있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다. 그의 아들이 원했던 것이 과연 이런 복수였을까? 그는 회한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진실이 터져 나오려는 듯 울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거짓된 복수극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한 회장, 사실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당신들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들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소. 그래서 그 아이는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소. 나는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아들의 죽음을 당신들에게 전가하고 당신들을 원망했던 것이오. 20년 동안 나는 이 거짓말 속에 갇혀 살았소. 내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당신들을 증오하며 살았소. 김 회장의 고백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한유진과 김수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두 가문을 짓눌렀던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한태수 회장은 김 회장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다.
20년간의 증오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랬군요. 그랬던 거였군요. 우리는 20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군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태수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20년간의 증오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수환은 한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 할아버지의 그릇된 복수심에 갇혀 너를 이용했어.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김수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밝혀진 진실 앞에서 분노는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커. 하지만 당신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당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걸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과 증오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상처와 이해,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이 담긴 관계였다. 두 가문의 악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보내기로 했다. 한태수 회장도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20년간 이어져 온 증오의 굴레는 비로소 끊어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한유진과 김수환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한유진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적인 경영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배신당한 신부가 아닌 역경을 이겨낸 리더로 기억되었다. 김수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과거의 자신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썼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노력했고 그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두 사람은 우연히 자선 행사에서 다시 마주쳤다.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증오나 원망은 없었다. 그저 아련한 과거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평화가 공존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만남은 두 가문의 오랜 악연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했다.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오직 상처와 후회,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두 가문은 더 이상 서로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치유, 그리고 성장의 메시지를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